그 중에 하나가 종교전쟁이에요. 그 중에 들어가는 종교가 이 세 종교예요. 가장 무서운 종교라고. 그래서 의학도 똑같아요. 그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모르면 이 땅에서 못 살아요. 에고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 새끼가 나한테 사기치러 오고 죽이러 오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참 모순이죠? 이 세상에서 에고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에고가 지나치면 이 세계가 뭐예요? 야만의 세계거든요.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가냐. 이게 어려워져.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양 의학의 장점이 많아요. 이 에고가 강한 의학들이 장점이 많다고요. 이걸 절대적으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우리 동양 문화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로 서양 문화를 폄하하거나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아니에요.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는 마치 남자와 여자와 같다. 남자가 옳고 여자가 옳다고 주장하는 놈 미친놈이다. 그리고 남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놈도 미친놈이다. 또 여자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미친놈이다. 이게 어떻게 장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큰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에고가 강한 의학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강한 강점을 갖고 있죠. 또 우리는 에고가 필요 없는 의학이에요. 같이 살아. 네. 죽인다는 개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상하는 이거에 담벼락에 도둑놈이 들어오는데 서양화학은 안으로 몰아서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동양화학은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 왜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면 너도 죽어. 잘못하면 상처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서양 애들은요 공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 그게 선악이에요. 선악과예요. 가장 강력한 에고가 확립되는 순간에 처음에 많은 영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에서 떨어져 나온 거. 그런데 에고가 확립이 안 돼요. 그냥 그때 나라는 정체성을 가져야만 이 땅에 살아남는 거예요. 자, 마항탕 해피를 풀어주면 바이러스 그냥 나가게 하면 되지. 그거 왜 죽이려고 해? 소시아탕 화해시켜. 이 몸과 싸움 너무 싸워. 몸하고 사유라고 싸움이 심하니까 화해시켜줘. 폐렴? 열 떨어뜨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냉장고 집에 안 쓰시는 분 있어요? 다 쓰시죠? 요즘 식당에 가면 뭐냐면 울트라 자외선 소독기 있죠? 레이저 소독기 있죠? 근데 왜 레이저 소독기에다가 음식 안 넣어요? 얘기해보세요. 왜 안 써? 그것도 비용 싸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게 죽이거든요, 생글을. 그거 왜 안 써요? 그거 왜 안 써요? 생각해보세요. 음식 세포도 죽거든요. 근데 항생제를 몸에다, 살충제를 몸에다 뿌리면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의학이에요. 금방 알아요. 레이저 살균기 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항생제를 먹으라고 그래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서양 의사들이 동양 의사들 보고 비합리적이고 니들 무슨 독성 있는 약품을 전혀 얘기할 자격도 없는 애들이에요. 서양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그래서 여기 캐나다나 미국, 캐나다는 의료가 100% 무료예요. 그 캐나다 의사들이 왜 아는 사람이 대가리 머리가 깨져가지고 운동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리무진 씨가 소매했는데 항생제 처방을 안 하는 거예요. 염증 생기면 어떡하냐고 안 생길 것 같아. 얘 건강한데 생기면 그때 가서 먹으면 되잖아. 양심. 왜냐면 거기는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없으니까 의사들이.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못 먹고 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한국 엄마가.
서양 의사들, 양심 있는 의사들 꼭 항생제 왜 먹어? 그 독인데. 네? 제가 급성 장염이 걸렸어요. 이제 뭐 애도 나가고 뭐 혼자 내갖고 뭐 생활이 뭐 작년일 동안 뭐 정신이 없었죠. 지금까지도 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술 하도 먹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다가 뭐 음식을 뭐 제대로 하겠어요?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와, 제가 2번을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그 인슈라고 하는 그 유동식밖에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한 그 종합영양 그 백기스제가 있어요. 저 식사를 주로 애용하는 건데 그리고 먹고 저녁에 유튜브 때문에 제가 하겠어요. 그 미치도록 했어요. 좀 걸려고 작년에 오래 걸쳐서. 그래서 저녁에 놔두고 난방이 되는 그 사무실을 놔두고 집에 와서 새벽에 오자마자 남은 걸 딱 마셨는데 딱 1분도 안 돼. 아 이게 그렇죠. 고농도 영양제니까 거기다 먹다가 입으로 먹다가 정말 5분도 안 됐는데 심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그 느낌, 뭐였어요. 전신이 나간 것 같은데, 아, 이렇게도 죽을 수도 있겠고, 부처께서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상황을 먹고,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감당하게.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몸이 순간에, 아마 급성 폐혈증이 그러는 것 같은데, 생긴 덩어리, 제가 한약 먹었는데, 5분 만에 풀어졌어요. 아시겠어요? 해독. 죽인 게 해독. 근데 어떻게,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안 밝히는 이유는, 우리 한번 조사해보자. 우리 한민족이 이 기제를 좀 밝혀보자. 3번을 계속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만약 그 상태에 제가 병원을 갔다고 해도 어떻게 됐어요? 이세척은 날 것도 없어요. 요만큼 먹었거든요. 어떻게 처치했겠어요? 아마 거의 죽었거나 잘못됐거나 후유증거나 그랬을 거예요. 한약이 얼마나 필요? 우리 할아버지들의 삶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가 한의학을 배우면서 이제 처음 첫 장인 천지인 합의를 갖는 큰 의미가 어떤 것인지, 동양문화 전체, 우리 한의학 전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밑바닥이 필라소피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오행 하잖아요. 오행 떠나서 그 요즘 왜 밴드 보니까 그 오행으로만 그 사람이 그 오행으로만 한 유명한 그 사람이에요. 요즘에 치매 걸려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알 거예요. 왜 화성이나 달나라나 못 사냐? 첫째, 물이 없어요. 그래서 화성과 수성에서 물이 있었던 흔적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환호를 짓고 있는데, 생명이 살아가려고 하면 모든 생명체 물이 있어야 돼요. 수분이.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생명체는 온도가 적당해야만 살아요. 우리가 태양에 살 수가 없어요. 태양에 2000도가 넘어. 평상시 온도가 2000도 넘어. 태양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북극에 잘 못 살잖아요. 우리는 이 생명체라고 하는 건 온도와 수분,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적당해야 되고 수분이 적당해야만 우리 생명체가 그 살아가는 기본적인 룰이에요. 네. 이게 한로예요. 오행 중에 한로가 뭐냐? 온도가 적당해야 된다. 온도가 너무 추워도 문제가 되고 너무 더워도 문제가 된다. 수분도 마찬가지다. 우리 보면 수분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적어도 문제가 된다. 이게 조수예요, 조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풍이 왜 필수적인지 이해가 돼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깨우치게 된 게. 이해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풍이 왜 필수적이냐?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산소의 유전이죠? 왜? 간단히 말해서요. 자전과 공전이 없으면 온 생명체 존재할 수 없어요. 바람이 없으면요. 제가 숨쉰 이산화탄소 요 앞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자다 죽어요. 그 이산화탄소 쌓여가지고. 이 공전과 자전이 멈추는 순간에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살 수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대기의 기류의 변화니 뭐 아무것도 사계절 그냥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음이에요. 이걸 우리 동양 할아버지들이 본 거예요. 또 생명이란 기본 전제 조건이 생명체냐 아니냐의 기본 요청이 마이살리티스 있어요. 그 사람이 움직이냐, 무브먼트하냐, 이동하냐, 활동이 있냐 없냐. 이게 오해이고요. 이게 동양의학의 병의 원인이죠. 이게 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목화토금수가 이게 생명의 근본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조건이라는 건데 이게 맞아야만 각각 우리 몸은요 체온이 몇 도예요? 36도 5분가요? 37도인가요? 거기서요 0.1도 2도만 올라가도요 벌써 머리가 뻐근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주 세포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뭐예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온도와 습도, 냉장고를 왜 어떻게 해서 냉장고의 기제가 있어요? 이게 보세요. 왜 냉장고를 써요? 냉장고는 어떻게 해서 유용한가요? 왜 써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냉장고가 바로 우리 한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습과 열이 떨어지면 세균이 번식을 못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이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게 항생제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 동양문화에서는요 다 이렇게 어울려서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는요 무지하게 100, 우리 몸 세포 이상의 미생물들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이 청정 무공의 몸뚱아리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 외부에 그 미생물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해요. 거꾸로 공생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깨끗한 우리 몸의 세포 마지막 도가에서 도를 닦을 때는요 그렇게 해서 그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까지 완전히 죽이는 과정을 거쳐요. 그게 이제 단약인데 잘못 먹으면 안 되죠. 만들 수도 없고. 제가 유튜브에 연재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그 중국의 도고와 수련법에 관해서 그 정말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그냥 그분이 오픈했어요. 무료로 인터넷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번역해서 중국말이니까 올리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의학의 기본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의학 어떻게 네. 내가 이거 뭐 감기약 난다고 썼지만 난 감기 걸리면 저거 안 먹어. 나는 온태빅백 먹어. 이런 한의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결론이 황제내경 1장 1단락 첫째 단락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네. 제가 이게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한 게 중국과일 텐데요. 저는 사실 한
한문 원문으로 된 책을 중국 가기 전에 그렇게 본 적은 없어요. 다 한국말로 해석된 거, 주석 붙은 거 보고 그랬죠. 근데 중국에 갔더니 뭐가 문제냐면 책을 읽는 거는 뭐 저는 우리 한국 책 이상으로 빨리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1시간에 20페이지, 30페이지, 40페이지 읽어버리니까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발음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거 살아야 되는데 10년간 환장하게 이 성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똥시 달라요 뜻이 그거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요 항상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10년이 넘는 동안 대학원을 대학원 3학년 때까지 발음만 몰라도 사정을 찾았어요. 성조만 몰라도 1성이냐 2성이냐 근데 그 지금 생각한 20년 만에 다 잊어버렸는데요. 왜냐면 그럼 대화가 안 되니까요. 발음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어요. 성조가 틀리면은 아예 못 알아들어요. 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런다고요. 그래서 저는 발음에 굉장히 주의를 했고요.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졸업 못했는데요. 찾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턱한 번씩 중국 발음이 나오죠. 슈셜제이펑, 삐지어시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허사, 적,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유튜브 하다 보면 이거 중국 발음으로 하면 안 되지. 이게 막 버벅이고 되는 거죠. 이제. 이 허사적풍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자연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5가지. 한러, 조수, 풍의 변화에 이지어시 금방 중국말로 나오네요. 피해라 잘 때맞춰서. 바람이 심하면 바람을 피하고 더위가 심하면 더위를 피하고 추위가 피하면 추위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면 병이 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네. 그 다음 2번째 만들 꼬아야 되는 마음을 담백하게 가지면 마음이 편안하면 우리 몸에 진짜 기운이 그냥 저절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정과 신이 안으로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과 기가 많이 새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8시간 강의되어 있는데요. 그죠? 정과 기가 다 새나. 그래서 도가에 수련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싫어해요. 수민들이 말하는 거 싫어해요. 글 쓰는 거, 책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한 사람이 유명한 고승의 청나라 때 책 쓰는 것에 미쳐가지고 근데 그게 안 잊어버리고 그러면 자꾸 생각이 나서 자자마. 저도 그래요. 이제 책 한 권은 무조건 내야 되는데 그 제목이 그린 메디슨이에요. 백인들에게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되냐 누가 영어로 도와주고 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 미쳤다고 그러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돼.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봐요. 도와줄 사람 다 나오고 근데 그 책 쓰는 그 열정을 가라앉히려고 한 달간을 참선만 해요. 이게 한번 꽂히잖아요. 필이 꽂히잖아요. 끼리거든요. 자, 우리 한의학은 외환경과 내환경을 중시하는 의학이고 마음을 중시하는 의학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지 여러분들 한의학 개론 그 황제명령에서 일부를 발췌한 거거든요.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게 외환경과 세포들도 뭡니까? 세포들 자체도 환경이 있잖아요. 그걸 내환경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영추에 보면 뭐라 그러냐? 외부로부터 홍한, 한러, 조수, 풍으로부터 들어오는 서기가 들어와서 병이 되는 거는 강한 놈 아주 심하게 걸리면 오장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장은 원래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밀어서 6% 밀어낸다는 겁니다. 여기 의안에는 안 썼는데요. 우리 애가 20달 전에 괴질 같은 거, 메르스 비슷한 거 걸렸어요. 죽을 것 같은 거. 근데 아빠가 한의사인데 우리 집에서는 제가 또 우상 아닙니까 그래도 극심해진 거예요.
39도를 저도 40도로 올라가는데 아이는 그 건강한 20살 청년이 요만한 플라스틱 백도 못 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만 맞아 몸에 구멍이 뚫린 것 같고, 그리고 막 이불을 덮으면 덮어서 답답해서 막 차버리게 되고, 차버리면 추워가지고 짜증나고. 그 아이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기적인 인간일 수가 없어요. 지 새끼라고 한 끼씩 처방하는 거 있죠. 딸을 만들 같으면 뭐 최대한 3일치 처방하실 텐데 한 끼 처방하고 한 끼 처방하는데 바람에 구멍 뚫렸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기본 맥이 참 어려워요. 기본 맥이 현맥이에요. 애가 왜 늦게 맞게 이민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았겠어요. 그래서 소시오탄 기본으로 쓰는데요. 하루 이틀 조금씩 심해지죠. 병세가 심해질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치고 올라오니까. 40도 가까이 돼갖고 여기 모르겠어요. 캐나다 조심해야 돼요. 저희 여기서 어려서 안 커갖고 문화적인 쇼크는 가져왔는데, 만약에 애가 잘못하면 제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 애를 끌고 있었냐고 병원에 안 보내고. 그렇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시애틀에도 그런 사건 났었죠. 우리 동양적인 전화방식이었다가. 그래서 우리 애한테 물었어요. 왜 이모저씨 갈래? 그랬더니 아빠 믿어. 40도 훨씬 넘어가면 이모저씨가 어떡해. 그래도 그래도 속으로 내 새끼구나. 그죠? 그런 사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났는데요. 일주일 만에 났는데 그 아이가 소시오탐을 주었는데 중간에 옥병 풍선을 한 번 썼어요. 너무 바람에 구멍 뚫린 것 같아서 위기를 하고. 그랬더니요, 그 약을 먹자마자 40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왜? 체표가 사기가 있을 때 보하는 약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 애한테 말 듣자. 아빠 왜 이렇게 죽겠어? 알았어. 여러 중간에 왔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쓴물이 그렇게 넘어온다고. 간에 들어갔던 사기가 담으로 밀려난 거예요. 염치수. 그래서 쓴물이 터지면서 담이 막혔던 게 터지면서 이거 이거 오늘 아침부터 쓴물이 계속 내 쓴물이 나. 그래서 이제 몸에 있으면 잘 것 같아. 이제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보는 그 중심이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만병이 마음이 있다. 네. 그래서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거 읽겠습니다.